닫히지 않은 문. 저녁 7시 아파트 복도에는 각 집에서 새어나오는 저녁밥 냄새가 가득했다. 된장찌개, 고등어 굽는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74세 윤석만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장남 집 앞에 섰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성만은 자신의 옷매무새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구겨진 점퍼, 먼지 앉은 운동화. 아들 집에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스스로도 한심했다. 딩동. 벨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그러나 반쯤만. 아버님, 이런 식으로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며느리 박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당황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성만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한 발을 밖에 둔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의 아들 집이 아니라 낯선 집 앞에 선 것처럼. 재호 있나? 지금 손님 와 계세요. 회사 중요한 분이에요. 그때 안쪽에서 장남 윤재호가 나타났다. 48, 대기업 협력업체 영업팀장. 성만이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중장비를 몰아번 돈으로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었다. 재호는 아버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지갑을 열어 지폐 몇 장을 꺼낼 뿐이었다. 아버지, 일단 오늘은 여기서 주무실 데가 없어요. 근처 찜질방이나 모텔 가세요. 어머니도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예민해요. 손에 쥐어진 건 5만 원짜리 2장. 평생 이 집에 수억을 쏟아부은 아버지에게 건네는 건 달랑 10만 원이었다. 성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따지고 싶은 말, 서운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다. 이 나이에 자식 앞에서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었다. 문이 닫혔다. 찰칵. 그 소리는 귀가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후려쳤다. 성만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복도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다. 마치 자신의 남은 인생처럼. 주머니 속 10만 원을 만지작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아들 집 현관문이 이렇게 높은 벽이 되었을까? 망했다는 말의 진짜 의미. 윤석만의 손은 중장비 기사의 손이었다.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혀있고 검게 탄 손등에는 세월의 흉터가 선명했다. 25에 처음 포클레인 운전대를 잡았을 때부터 69에 은퇴할 때까지 그의 손은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다. 새벽 4시면 일어났다. 현장까지 가는데 2시간, 해가 지고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허리 디스크가 터져도 무릎 연골이 닳아도 쉬지 않았다. 3남매 대학 등록금, 장남 결혼 자금, 둘째 딸 학원 개업비, 막내 창업 지원금. 그 모든 것이 이 손에서 나왔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 시내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다. 대단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월세 3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다.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성만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이제 나 일도 못하고 돈도 다 날렸다.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보고 싶었다. 사실 망한 건 아니었다. 상가 건물도 그대로고 통장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요즘 세상에서 늙은 부모가 어떤 의미인지를. 자식들에게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간병비가 얼마나 들지, 병원비는 누가 부담할지, 보험은 어떻게 정리할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존재. 2달 전 종합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떠올랐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매 초기 의심 소견이 있습니다. 확진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합니다. 성만은 담담하게 들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크게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걱정이 아니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지나 따져보는 눈빛. 그날 이후 성만은 결심했다. 이 상황을 시험대로 삼자고.
재산이 없는 아버지, 아픈 아버지가 되었을 때 누가 남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자고. 그래서 오늘 그는 빈손으로 자식들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계단에서 들은 말. 한 달 전 성만의 74번째 생일이었다. 장남 재호가 드물게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오랜만에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에 성만은 며칠 전부터 설렜다. 양복까지 꺼내 입었다. 식당은 시내 중심가의 한정식집이었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막내 도현이가 준비한 작은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성만은 오랜만에 행복했다. 이래서 자식 키우는 거구나 싶었다. 식사 중간 성만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이가 드니 소변이 잦아져 불편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 비상계단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치매 확정되면 요양시설은 빨리 알아봐야 돼. 성만의 발걸음이 멈췄다. 장남 재호의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말이야. 보험 정리부터 해야지. 간병 길어지면 우리만 손해잖아. 이건 둘째 딸 미정이었다. 45 학원을 운영하는 딸. 성만이 개업 자금 5천만 원과 전세 보증금 1억을 한 푼도 계산하지 않고 내준 딸이었다. 큰오빠가 장남이니까 일단 서류 정리는 오빠가 맡아. 나는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나눌 건데? 도연이는 형편도 안 되잖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아버지 재산 정리가 먼저야. 성만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방금 저 안에서 함께 웃으며 생일 축하를 불러준 자식들이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라며 고개 숙여 인사한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은 뭔가.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처분해야 할 물건을 두고 협의하는 것 같았다. 성만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떨리는 손. 이게 자식들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성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아프고 돈 없는 아버지가 되었을 때 누가 끝까지 남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장남 집에서 쫓겨난 다음 날 성만은 둘째 딸 미정을 찾아갔다. 딸이 운영하는 영어 학원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었다. 번듯한 간판, 깔끔한 인테리어. 성만이 내준 돈으로 차린 곳이었다. 개업 자금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운영 초기 적자 메우느라 보탠 돈까지 합치면 2억이 넘었다. 성만은 단 한 번도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갚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니까. 잘 되기만 바랐으니까. 학원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미정아 아빠다. 학원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나? 지금요? 잠깐만요. 5분쯤 지났을까? 미정이 상가 입구로 나왔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다가오기 전 그녀가 먼저 한 행동은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살피는 눈빛. 아빠, 왜 여기까지 와? 반가움은 없었다. 대신 당혹감과 짜증이 얼굴에 가득했다. 어제 재혼에 갔다가. 알아, 형이 전화했어. 미정은 아버지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아빠, 지금 안에 손님 있어. 상담 온 학부모들이야. 그리고 오늘 시댁 식구들도 오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곤란해. 성만은 딸의 눈을 바라봤다. 45년 전 분만실에서 처음 안았던 아이. 돌잔치 때 세상 예쁜 한복 입히고 사진 찍던 아이. 대학 졸업식 때 아빠 덕분이야 하며 울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아버지를 숨기고 싶어 하고 있었다. 미정아 아빠 갈 데가 없다. 그 말에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아빠 상태 안 좋다는 소문 나면 나 여기서 장사 못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 화단 옆으로 이끌었다.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일단 오늘은 어디서든 해결해.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 말을 끝으로 미정은 빠르게 돌아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성만은 화단 옆에 선 채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 작은 등을 업고 놀이터를 뛰어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미정에게 외면당한 후 성만은 버스를 3번 갈아탔다. 시내에서 점점 멀어지는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떠올렸다. 막내 아들 윤도현. 41 3남매 중 가장 늦게 태어난 아이였다. 형과 누나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닐 때 도현은 대학 대신 기술을 배우겠다고 했다. 성만은 반대하지 않았다.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으니까. 대신 작은 창업 자금을 보태줬다. 형과 누나에게 준 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다. 버스에서 내리니 허름한 공업사 거리가 나왔다. 철물점, 용접소, 자동차 정비소가 늘어선 골목 끝에 도현의 수리 공방이 있었다. 만물 수리 도현 상회라고 적힌 손글씨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함께 막내의 얼굴이 보였다. 작업복 차림의 손에는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다.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는 중이었다. 아버지? 도현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성만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요? 그제야 성만은 자신이 어떤 꼴인지 깨달았다. 어젯밤 찜질방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했다. 구겨진 옷, 부은 눈,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헬쑥해진 볼. 도현아, 아빠 갈 데가 없다. 그 한마디에 도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형이나 누나 얘기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공방 문을 닫고 아버지의 낡은 가방을 먼저 받아들었다. 집에 가시죠. 도현의 집은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물, 삐걱거리는 계단.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밤 냄새가 코끝을 감쌌다. 며느리 서은주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행색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아버님, 어서 오세요 한마디와 함께 밥상을 차렸다. 그날 밤 성만은 좁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때 얇은 방문 너머로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다. 여보, 힘들어도 모시자. 아버지잖아. 계산할 일이 아니야. 성만은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틀간 흘리지 못한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만은 일찍 눈을 떴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좁은 방을 환하게 비췄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기분이었다. 찜질방 딱딱한 바닥이 아닌 사람 사는 집에서 맞는 아침.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은주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만은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침 식사 후 성만은 도현 부부를 마주 앉혔다. 그리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열어봐라. 도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서류들이 가득했다. 상가 건물 임대 계약서 사본,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자식들에게 보낸 돈의 상세 내역. 장남 재호에게 결혼 자금 5천만 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2억, 손주 유학비 3천만 원. 둘째 미정에게 학원 개업 자금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운영 자금 5천만 원. 막내 도현에게 창업 자금 2천만 원. 날짜와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봉투 맨 아래에는 공증 사무소 예약 확인서가 있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만은 천천히 말했다. 정리해둔 거다.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왜 이런 걸. 나중에 말 바꾸는 놈들이 있거든. 성만의 눈빛이 단단했다. 평생 묵묵히 일만 하던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상처받은 사람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얼굴. 그리고 이건 유언장이다. 공증 받을 거야.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 저희는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재산 때문에 모신 거 아니에요. 안다. 성만은 며느리 은주를 바라봤다. 어젯밤 들은 그 말이 떠올랐다. 계산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더 필요한 거다. 네. 착한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성만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욕심 많은 놈들은 나중에 별짓을 다 해.
없는 말 만들고 증거 없으면 우기거든. 너희가 상처받는 꼴은 못 본다. 도현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 마음 편하다. 전화벨이 울린 날, 막내 집에 머문 지 닷새째 되는 날, 성만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장남 재호였다. 아버지, 접니다. 전화 좀 받으세요. 음성 메시지가 쌓였다. 한 통, 두 통, 세 통.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다. 아버지, 그날 오해였어요. 집 상황이 복잡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곧이어 둘째 미정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역시 받지 않자 문자가 도착했다. 아빠, 병원 같이 가요. 내가 좋은데 알아볼게. 제발 연락 줘요. 성만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화면이 계속 깜빡였지만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이 왜 갑자기 연락해 오는지 알고 있었다.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상가 건물이 그대로이고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걸. 누가 알려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였다. 아픈 아버지, 돈 없는 아버지일 때는 찜질방에 보내던 자식들이었다. 화단 옆으로 밀어두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재산이 있다는 걸 알자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됐다. 성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답을 얻었으니까. 저녁 무렵 도현이 퇴근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아버지,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특별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인사. 하지만 성만에게는 그 한마디가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느리 은주가 커피를 타왔다. 설탕 반 스푼, 프림 조금. 며칠 사이 시아버지 취향을 알아낸 것이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성만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따뜻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까지 퍼졌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오래된 가로등. 하지만 성만은 이 풍경이 좋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노후에 진짜 남는 것은 재산이 아니었다. 말로만 하는 효도도 아니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주는 단 한 사람.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다. 성만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됐다. 충분히 행복하다. 노후에 진짜 남는 건 재산도 말뿐인 효도도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끝까지 가족으로 대해주는 단 한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연 읽어주는 밤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곁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